네, 이번 시간에는 제품 등록과 견적 및 계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경로가 꽤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이번에는 제품 등록 및 가격 목록, 그 다음에 자, 이것을 구성했을 때 견적과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본인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 자, 우리가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한 서비스나 상품, 이거를 제품이라고 하고, 이 제품을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품들을 세일즈포스에 기본적으로 등록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이라고 하는 표준 가격 목록에 등록해야 됩니다.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 표준 가격 목록에 등록을 하고, 이 제품을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에 등록하면서 정가를 등록해야 돼요. 정가. 제품을 등록할 때는 그냥 제품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등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에 등록하면서 정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은 정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제품 가격 목록, 2024년도 제품 가격 목록, 이런 식으로 가격 목록은 수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시로 만들어지고, 또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판매용 가격 목록,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가격 목록, 또 대기업 가격 목록, 이렇게 공공기관 가격 목록, 이렇게 같은 제품이더라도, 같은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 목록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목록이 구성된 다음에 그 가격 목록을 기회에 반영해서 어떤 제품을 몇 개를 팔겠다, 어떤 제품을 몇 개를 팔겠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견적. 맞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제품을 등록해야 된다. 첫 번째로 제품을 등록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제품을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 표준 가격 목록에 등록하면서 정가를 구성해야 된다. 정가. 자,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을 기회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은 그냥 디폴트로 정가의 개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 때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 목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가격 목록을 기회에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을 등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프라이스 북에 등록하면서 정가를 구성을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상황에 따른 아니면 대상에 따른 가격 목록을 만들고, 자, 네 번째는 그것을 기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기회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를 팔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견적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맞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기회에서의 매출 구조를 정의할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정의할 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제품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제품을 등록한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유저들이 제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고, 관리자들만 제품을 등록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을 등록할 때는 관리 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리 탭에서 보시면 여기에 제품 보이시죠? 자, 이 제품 탭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이제 제품을 등록할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할 때 우리는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우리는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무용품과 관련된 그런 제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과 관련된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 제가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참조하셔서 사무용품과 관련된 제품을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이든 제품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제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상이라는 제품군, 그 다음에 의자라는 제품군,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제품군을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제품들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품군을 변경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설정의 고급 설정 열기, 그 다음에 이제 제품군은 제품을 등록할 때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개체관리자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제품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필드 및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핸들링 방법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기 회사가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나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자, 개체관리자에서 제품으로 와가지고 필드 및 관계 들어오시면 필드 중에 제품군이 있습니다. 제품군이 있고 여기 보시면 라이센스랑 투입 인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그냥 샘플로 등록해 놓은 이러한 어떤 제품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제품군이고요. 자, 그 밑에 책상, 의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셔서 책상, 의자,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 책상, 의자, 테이블 이런 제품군이 등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군이 등록이 됐을 때 이제 제품을 등록하면서 해당 제품이 어떤 제품군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해서 제품을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품군을 등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 다시 관리 탭에 오셔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제품을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제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좀 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빠르게 제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7개의 제품을 등록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자, 사무용 책상 일자형 제품군은 책상이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코드는 여러분들이 상품마다 제품마다 관리하는 관리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옵션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은 뭐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새로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데 연속해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등록하려면 저장 및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및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 자, 다시 또 자, 요번에는 사무용 책상 좌우형 그 다음에 제품군은 역시 마찬가지로 책상이고 제품 코드 자, 활성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 또 갖다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2개의 제품을 등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용 책상 임원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품은 책상이고 그 다음에 제품 코드는 자, 유니크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 입력하시고 자, 그럼 책상 3개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용 의자 제품군은 의자 제품 코드는 자, 정의된 거 갖다 붙여 놓으시고 활성화하시고 제품에 대한 설명 같이 등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의자 두 번째 거 사무용 의자 업무용 제품군은 의자 자, 제품 코드는 자, 최어 002 자, 활성 버튼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자 세 번째 거 이번에는 임원용 사무용 의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자, 그 다음에 제품 코드는 자, 최어 003 자, 활성화 시키시고 자, 의자도 3가지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의용 테이블
자,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는 테이블 001 활성화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설명 추가하신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그냥 저장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품이 여기 보시면 사무용 의자, 이쪽 제품 이름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네요. 사무용 의자 하나 둘 셋, 책상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테이블 해가지고 총 7개의 상품이 등록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하나씩, 자,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품을 우리가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들의 정가를 정의하면서 표준 가격 목록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정가는 임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사무용 의자. 이 등록일자, 작성일자를 추가해서 작성일자를 내림차순으로 등록하면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사무용 책상 일자형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형. 자, 이제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에 등록하는 겁니다. 관련 목록, 관련됨 해가지고 가격 목록 해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북 추가하겠다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가격 목록은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이 되고요. 자, 제품은 사무용 책상 일자형이 됩니다. 여기서 정가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용 책상이니까 10만원. 자, 저장 및 새로 만들기. 사무용 책상 일자형을 했으니까 사무용 책상 요번에는 좌우형. 여기서 책상으로 검색하시고 사무용 책상 좌우형. 좌우형은 12만원으로 하겠다. 12만원으로 하겠다. 또 저장 및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사무용 책상으로 검색하시면 요번에는 임원용은 15만원으로 하겠다. 그죠? 자, 그럼 책상에 대한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의 책상에 대한 가격들을 모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의자. 그래서 자, 사무용 의자 업무용. 자, 이것도 1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 회의용은 좀 싸니까 7만원. 저장 및 새로 만들기. 자, 사무용 의자 요번에는 임원용. 우리가 책상을 너무 싸게 했나요? 자, 임원용. 자, 됐습니다. 이거는 10, 이것도 5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이블. 자, 회의 테이블은 17만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상품에 대한 것들 모두 다 지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에 등록해 보시면, 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의 그죠? 가격들이 모두 다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됐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용 의자 이렇게 7가지. 그 다음에 가격 등록된 것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에까지 제품이 등록이 되면서 정가가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예요. 정가가 등록된 상태다. 그러면 가격 목록 들어가서 보시면, 자,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제품이 등록되면서 가격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새로운 가격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제품들을 등록한 거고요. 제품들을 등록했고 표준 가격 목록에 제품을 등록하면서 그러면 정가를 등록한 거죠. 자, 요번에는 자, 2024년도 가격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여기 있는 가격 목록에 등록하면서 표준 가격과는 다른 가격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정가로 등록된 가격은 뭐 10만원인데 올해는 뭐 한 7만원이 정가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판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 목록을 등록하면서 제품을 추가하면서 그 가격 목록에 제품 가격을 다시 또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다시 또 자, 보시죠.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 자, 2024년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만 하시고, 표준 가격 목록이면 비활성화 되어 있고, 설명은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 목록을 만듭니다. 이 가격 목록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 요것만 만든 거죠. 이제 여기다가 제품들을 추가하면서 자, 올해 가격을 다시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용품 가격 목록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 가격 목록 항목이 있죠. 그래서 제품 추가하시고, 제품 추가는 방금 전에 우리가 등록했던 7가지 상품들, 자, 의자, 그 다음에 책상, 테이블, 얘네들을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에 등록하도록 하겠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 여기서 정가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표준 가격은 사무용 의자가 업무용인 게 지금 10만원인데, 자, 올해는 좀 싸졌어. 그래서 이거를 8만원으로 변경한다든지, 자, 임원용은 더 고급화가 됐어. 그래갖고 뭐 18만원이 17만원이 된다든지, 회의용도 더 싸져서 자, 65,000원이 됐다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준 가격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에는 변경된 가격을 등록해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에 제품을 추가하면서 가격을 다시 재정의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상태냐면 요거까지 한 상태예요.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 그러면서 제품을 등록하면서 가격을 다시 정의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회에 가격 목록을 정의하면서 어떤 제품은 몇 개 팔겠다, 어떤 제품은 몇 개 팔겠다, 어떤 제품은 몇 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기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기회로 들어가시고, 기회로 들어가셔서 아까 자, 한국 서부발전 사무기기 납품 기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견적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견적 내역. 제품을 등록하고 수량을 등록하고 또 가격을 재조정하면 그게 견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견적 내역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제품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가격 목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납품 기회에 어떤 가격 목록을 선택할 건지, 가격 목록 선택인데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이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검색하면 항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번에는 2024년도에 두 개의 가격 목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무용품 가격 목록을 이 기회에 적용할 거다. 그래서 2024년도 사무용품 가격 목록을 자,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6개의 제품을 모두 다 팔 거냐? 자, 모두 다 판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요번에는 테이블은 안 팔 거다, 책상과 의자만 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죠. 자, 그냥 다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수량이죠. 자, 사무용 의자는 20개를, 그 다음에 임원용 의자는 5개를 공급을 할 거고, 자, 회의용 의자는 15개를, 사무용 책상은
자, 15개를 할 거고, 임원용 책상은 8개를 해야 되고, 사무용 책상 좌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좀 넓게 펼쳐져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회의용 테이블은 6인용 회의용 테이블, 자, 4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단가를 다시 재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의자를 20개나 구매를 해. 그럼 좀 싸게 해줘야지. 75,000원. 맞습니까? 회의용 테이블도 4개를 하니까 좀 빼드릴게요. 자, 18만원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용 책상 일자형 15개 하니까 이거 5,000원 빼드릴게요. 그러면 95,000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수량을 다시 재조정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설명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아서 할인 들어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비로소 이 기회의 금액이 정의가 됩니다. 이 기회의 금액이 정의가 돼요. 이 기회의 금액이 정의가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 요것들이 조합된 금액인 거죠. 맞습니까? 정가는 이거였지만, 자, 요번 사무용품 가격 목록에서는 75,000원에 공급을 하겠다. 왜냐면 수량이 많아서 얘는 할인이 들어갔다. 이거를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 금액이, 자, 이게 되는 거죠. 923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견적 정보에는 923만원이 이제 금액이 들어와지게 되는 거고, 부가세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0% 포함되겠죠. 면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견적을 고객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923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견적을 자, 보내야 되겠죠. 견적서의 발행 일자는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고, 유효기간은 이번 달까지만 유효기간으로 하겠다. 그죠? 견적시 참고 내용.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제품들은 설치와 세팅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추가로 이제 우리가 견적서에 포함할 내용. 그래서 이 제품들은 우리가 설치랑 세팅까지 모두 다, 설치와 세팅은 좀 비슷한 말이니까 배송과 세팅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견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견적 정보가, 자, 완료가 됐죠. 견적 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견적 정보가 완료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견적서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위에 여기는 버튼들을 보시면 견적서 보이시죠? 자, 이때 견적서를 눌러 보시면, 그러면 미리 정의된 견적서 양식에 따라서 견적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서부발전, 그러면 사업명은 한국서부발전 사무기기 납품기획, 결제 금액은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고, 발행일자는 언제고, 유효기간은 언제까지고. 맞습니까? 발행번호는 1년 번호로 자동으로 이렇게 넘버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판매사는 더 스타트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있고, 대표는 누구이고, 담당자는 아까 차범근이라고 했죠. 차범근일 수도 있고, 뭐 홍길동일 수도 있고, 담당자, 기회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메일, 그 다음에 연락처까지도 자동으로 지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와 가지고 견적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제품들, 그죠? 몇 개, 얼마에 팔겠다 라고 하는 것, 판매 금액까지 정의가 돼서, 그래서 총 부가세 10% 포함한 그죠? 결제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멘트 쓴 거, 해당 제품 배송과 세팅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추가 사항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견적서를 이제 고객한테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PDF로 저장해도 되겠죠? 네, 저장 누르시고 그러면 그냥 바탕화면에 그러면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렇게 그럼 바탕화면에 이제 저장을 하면 그럼 견적서를 이제 여기 파일에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눌러서 바탕화면을 들어가 보면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견적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네, 그러면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견적이 이제 등록이 되죠.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견적을 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선택해서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은 이병헌. 자, 그러면 이병헌, 네, 그죠? 이병헌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서부발전 견적서 송부드립니다. 그죠? 서부발전 견적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파일 첨부해 가지고 자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견적서를 선택을 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서부발전 견적서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견적 진행한 거고 그 다음에 견적에 대해서 뭐 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을 좀 수정해 달라든지 수량을 좀 조정해 달라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 와서 각각의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25개를 구매하고 단가는 뭐 좀 더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수정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다시 견적서를 출력해 가지고 저장을 해서 여기는 버전을 새로운 버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버전 관리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견적 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파일을 통해서 공유나 버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을 보냈으면 그쪽에서 이제 의견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조정해 주시고 다시 견적서 보내주시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자 견적 단계에서 대표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자 지금 이 견적은 담당자가 견적을 내는 건데요. 이 부분을 대표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승인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단계에서 승인이 필요한 회사도 있고 승인이 필요 없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승인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일한다면 승인 프로세스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 업무 진행 과정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프로세스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처리가 되면 그런 내역들이 또 이쪽에 나오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비용 협의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의 단계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계약 정보가 있습니다. 계약 정보. 자, 그러면 계약명 이거는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계약이죠. 계약 일자는 언제 계약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31일 날 계약을 할 거다.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1일부터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뭐 9일까지. 그래서 총 이때까지 납품과 세팅을 다 마무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본문이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 계약서 본문은
우리 회사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각각의 항목들이 계약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그 계약서를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시고 여기에 고객이 서부발전이다. 그럼 이 정도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변경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표준 계약 내용에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정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계약서 본문을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옵션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사항 뭐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저장하시고 그러면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입력이 마무리가 됐죠. 자, 입력이 들어가야 출력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럼 아까 견적서 보셨고 이번에는 계약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국서부발전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금액, 부가세, 계약기간 이거는 방금 전에 입력된 것과 좀 전에 견적 작업한 것과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져 있는 거고 여기는 표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이 이제 갑이고 이제 우리가 을이고 그래서 뭐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두부를 작성해서 날이 난 다음에 보관하도록 하겠다. 붙임 서류는 계약에 대한 일반 조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서부발전 사업자 번호 주소 대표자 맞습니까? 여기 주소도 입력했다면 주소도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서부발전 사무용품 납품 계약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또 여기다가 또 파일 추가하면 되겠죠? 계약서. 파일 업로드 안 했구나. 네, 계약서. 네. 그럼 또 이제 또 메일 보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계약서 송부 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서 또 선택해가지고, 맞습니까? 네,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럼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자, 그러면 도장 찍읍시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고, 맞나요? 계약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영업정보에서 이익률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익 금액이 되죠. 매출액은 얼마죠? 매출액은 아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000만원, 1100 얼마, 그 다음에 이익률이 25%다 라고 한다면 이 금액 대비 25%가 이익 금액으로 됩니다. 이 두 부분이 차트로서 어디에 표현이 되어지냐면 여기에 표현이 되어져요. 물론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표현이 되어지고 매출 현황에서 보시면 월별 매출 금액 있죠. 그 다음에 월별 예상 이익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익 금액은 이쪽에 반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쪽 그래프로 반영이 되어지게 돼요. 다시 또 기회로 들어가서 한국서부발전 사무기기 납품 기회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약서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스캔해서 우리한테 메일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체결된 계약서도 여기에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료된 거죠. 그러면 마감됨 해가지고 마감된 선택하게 되면 자 기회에 대한 마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 또는 실패예요. 지금은 계약까지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주고받은 상태니까 성공한 기회가 되겠죠. 성공한 기회가 되면 이 금액은 실제 매출로 반영이 되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견적과 계약, 기회를 관리하면서 제품을 등록하고 견적과 계약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제품군을 등록해야 됩니다. 제품군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부발전 사무기기 납품 가격 목록을 만들어서 기회에 반영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품 등록하면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북에 정가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024년 사무용품 가격 목록, 새로운 가격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시 올해 변경된 가격을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가격 목록 반영해가지고 제품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회에서 우선 먼저 가격 목록을 선택하고 그 가격 목록에 있는 제품들을 자, 등록하면서 수량과 단가를 재조정해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견적 생성하게 되면 그러면 금액이 기회의 금액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도 방금 전에 예제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적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막 항목들이 비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다 입력을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련된 항목들을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견적서 등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전 관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일에서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 유용한 거니까 자, 마지막에 잠깐 또 시간을 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내가 추가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파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요 세 가지를 자,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얘네들 각각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버전 관리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파일 추가하셔야 되는데, 일단 파일 추가하시려면 자, 여기에 세일즈포스의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특정 기회의 파일로 얘를 추가하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파일 업로드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세 개의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여기 바로 다 등록이 돼버렸구나.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해서 자, 이 첫 번째 파일을 내가 자, 등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파일이 올라가게 되죠.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올라간 파일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PDF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시면 바로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요. 자, 첫 번째 파일 보시면 자, 일단 다운로드,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 이 파일을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견적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홍길동 팀장한테 이 파일을 공유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공유하실 수도 있고, 공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 링크는 자, 이 세일즈포스 오그에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외부 사용자가 URL을 통해서 이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료일자 언제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 달 정도 기간을 주어지네요. 자, 비밀번호를 이용하려면 비밀번호 세팅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해제하셔도 되고. 자, 링크 만들기 자, 하신 다음에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다른 사용자한테 전달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고 자, 그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한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준 파일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그 파일 원본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PDF 파일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맞습니까?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SNS에 이렇게 링크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 그러면 자, 아까처럼 3개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거 파일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 하겠다라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추가 변경 사항 적용됨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버전 1 첫 번째 거라고 여기서는 나오지만 얘를 누르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파일이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새 버전 업로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것까지 선택해서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 함 선택을 하면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첫 번째 거를 선택하더라도 마지막에 올라온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최종적인 것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자 파일 세부사항 보기를 누르시면 자 해당 파일의 버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된 버전 3의 버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직접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돼서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그러면 지금 R집에서 첫 번째 버전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확인하시면 되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그냥 뭐 폴더 개념으로 파일 사용하는 파일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요. 공유나 링크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전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관리할 때는 이렇게 고객들과 주고받는 문서나 파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일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인이 필요하면 승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진행 내역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단계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들 얘네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매 성공했으니까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관리하시면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그 옵션과 항목들 기능들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좀 더 세련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는 나만 지금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도 들어와서 업무 진행 현황을 볼 수 있죠. 물론 안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자 여러 사람들에게 이 현재 진행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용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이어리에다가 기록하지 마시고 이제 세일즈포스에다가 기록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보다 더 그 효율적으로 업무 공유가 가능하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회와 관련된 거는 다 정리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자 마무리를 하실까요? 계약서 기회 마감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죠. 표준 계약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기회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